임플란트는 뼈가 녹아내려도 끝부분만 뼈가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. 그러면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염증이 너무 잦게 생기거나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식립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임플란트 끝까지 다 녹아내리면 임플란트 움직임이 생기고 이때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. 임플란트 보철이 나사가 자꾸 풀려서 흔들림이 되게 잦다. 지난달에도 병원 가서 쪼였는데 또 풀린다. 보철에 대한 확인이랑 수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재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까요?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뭘까요? 임플란트 실패, 임플란트 염증 두 가지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. 임플란트 실패는 임플란트가 뼈랑 붙질 않은 거를 실패라고 표현을 해요. 임플란트가 이미 뼈랑 붙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뼈가 녹은 거는 실패란 표현은 안 하고요. 초기 임플란트 심어놓고 뼈 이식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한번 싹 녹았다가 다시 달라붙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생기지 못하면서 초기 고정이 없어져요. 그거를 보통 실패라고 하고, 이거는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염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임플란트 심을 때 너무 과한 열이 가해지면 생길 수도 있고,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. 실제 잘못일 수도 있고,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, 혀로도 계속 만지시는 분도 있고, 음식을 씹으시다가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 움직임 때문에 초기에 고정이 안 나오는, 고정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고정을 잃어버린다는 게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. 시술을 할 때는 고정이 안 나오면 식립을 하지 않아요. 어느 정도의 고정력을 다 얻고 수술을 마무리하거든요.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는 관리 부족. 치아 주변에 뼈가 녹아내리듯이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되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점점 녹아내리면서 잇몸이 계속 붓고, 그래도 임플란트는 뼈가 녹아내려도 끝부분만 뼈가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. 그러면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염증이 너무 잦게 생기거나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식립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임플란트 끝까지 다 녹아내리면 임플란트 움직임이 생기고 이때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임플란트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빠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?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공장에서 임플란트를 만들 때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개를 쭉 만들어요. 그 다음날은 다른 라인을 만들죠. 이 라인을 만드는 날 설비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. 여러 치과에 다 갔을 거 아니에요. 싹 다 문제가 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.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알기가 힘들어요. 나는 똑같은 방식대로 했는데 문제가 돼서 빠졌네? 나중에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생산이 된 이 라인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. 요새는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많이 없죠. 그런 경우에는 AS가 되는 건가요? AS 되죠.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AS 기간을 길게 잡아요. 그만큼 임플란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. 재수술을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요? 일단은 잇몸이 부어요. 피가 나요. 씹을 때 아파요. 이러면 병원에 와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잇몸이 부어도 인지를 못 하세요.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계속 염증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재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까요? 임플란트를 할 때 접근이 안 되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어요. 코 옆에 있는 상악동, 아무리 얇거나 그래도 뼈 이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고, 임플란트 할 때 건들면 안 되는 구조가 제일 큰 건 하치조신경이라고 아래쪽 턱뼈 안에 신경이 있어요. 엑스레이 찍으면 다 보여요. 이 파이프까지 만약에 뼈가 녹아내렸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려워요. 뼈가 어느 형식으로 녹아내렸느냐에 따라 다른데, 치조신경까지 가까우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끼시거나 뼈 이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또 한 가지는 비강, 코, 여기까지는 비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옆에는 상악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 비강은 뼈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. 뼈 이식을 하면 안 되고, 비강까지 너무 얇다 그러면 임플란트에 제한이 좀 있죠. 그래서 요새는 임플란트가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. 예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스탠다드가 12mm였어요. 요새는 5mm짜리 임플란트도 나와요.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,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가용할 수 있는 뼈가 낮아도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거니까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. 또 임플란트를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임플란트랑 같이 묶어서 기능을 시키면 오래 쓸 수 있다. 정확한 건 엑스레이 찍어보고 해야 되는데, 재수술이라고 하면은 뼈 상태가 썩 좋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한테 치료 받으시는 게 좋죠. 재수술은 성공 확률이 몇 %나 돼요? 재수술이라고 성공 확률이 더 낮다 이건 아니지만, 뼈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, 뼈 이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잇몸 연조직에 대한 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뼈 이식을 적게 하면은 절개한 대로 그냥 꼬매면 돼요. 뼈 이식을 많이 하면은
그냥 꼬매면 다 벌어져요. 이것도 땡김없이 갖고 와서 꼬매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자체 성공 확률이라기보다는 뼈 이식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시술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시술 과정 중에 다른 문제들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재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재사용하게 되는 거예요? 새로운 걸 써야죠. 아, 기존에 있던 건 쓸 수가 없어요? 이미 그 주변에 세균이 다 붙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사용 안 해요. 비용적인 것도 똑같이 되겠네요. 그쵸. 잇몸이 붓고 아프고 피가 난다.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.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임플란트 보철이 나사가 자꾸 풀려서 흔들림이 되게 잦다. 지난달에도 병원 가서 쪼였는데 또 풀린다. 이게 풀림이 계속되면은 보철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한두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풀림이 잦으면 보철에 대한 확인이랑 수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풀리는 거는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나사가 풀려요. 보철이 씹는 방향에 딱 맞질 않으면 씹는 방향이 저 나사를 풀리게 하는 방향일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아예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. 그때는 위에 상부 보철만 수정을 하면 가능하거든요. 계속 놔두면 그 힘이 임플란트까지 들어가니까 임플란트는 사실 보철을 아주 단단한 걸로 붙이진 않아요. 안 좋은 힘을 받았을 때 위에서 그 힘이 좀 해소가 되어줘야 안에 임플란트까지 그 힘이 작용을 안 하니까 자꾸 빠지면 불편해 하시고 하시니까 단단한 걸로 붙였거나 이런 경우에 풀리면 병원에 와서 체크를 바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. 하나 둘 셋 베스트 치과 어디든 갈 훈남이